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대급 경제위기 터진다. 은행, 가게, 기업 못 버틴다. 찻잔의 태풍으로 끝날 줄 알았던 경제불안이 경제위기로 급상승하는 기류입니다. 국내적으로 가게, 기업, 정부가 빚더미에 쌓여있고 은행권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며, 대외적으로 미국 고금리에 2.8 전쟁이 확산이 될 조짐을 보이면서 위기가 급격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가, 금리, 유가, 달러가 치솟으며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역대급 경제위기 터진다. 은행, 가게, 기업 더 못 버틴다. 저는 우리나라가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경제, 여기에 해외 여건도 상당히 좋지가 않죠. 자, 이거 한번 별빛 쳐볼게요. 경제위기 카운트다운. 원래 저는 경제위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어요. 특히 경제학자들도 경제위기를 항상 조심하라고는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낮게 봤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돌발 변수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돌발 변수. 먼저 채권 대폭락, 빚의 대폭발. 이대로면 경제위기, 한국은 무방비.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사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위기 카운트다운, 뭐가 위험하냐? 바로 빚더미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빚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은행이 그로 인해서 부실이 심각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해외 악재가, 더 중요한 게 해외 악재죠. 해외 악재가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요인이 해외 악재를 만나게 되면요, 폭발하게 돼요. 먼저 빚더미, 가계, 세계 1위, 무분별한 대출. 생각해보세요. 1080조. 엄청나네요. 자, 기업, 세계 3위, 은행 대출 1270조, 정부, 부채 증가 속도 1위, 2326조. 물론 연금을 포함했어요. 연금을 빼면 확 줄어드는데, 연금 포함하니까 미친 듯이 받죠. 나중에 연금 제대로 받으려나? 자, 두 번째, 은행 부실 보세요. 5대 은행. 요주의 여신이라고 해서 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요주의 여신이 7조. 그 다음에 연체율이 무려 0.1에서 0.4.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1금융권은 연체율이 1%만 돼도 사실 문 닫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그 상황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많이 지금 치고 가고 있거든요. 0.4가 1, 2가 되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순간이에요. 2금융권 연체율, 저축은행이 5.3, 새마을 6.1, 상호 2.4. 상당히 높죠. 사실상 이게 정말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로 여러분들 예금하고 아예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못 받으면 부도가 나는 거죠. 증권 여신 연체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증권 15.88, 증권사 위험해요. 여신 4.20, 카드사 이런 데죠. 자, 해외 악재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해외 악재가 지금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 확대가 되게 되면 위기가 최고치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요. 유가,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거나 확대되고, 또 석유 감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80, 90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배럴당 150달러 돌파하는 순간 이거 경제위기 터집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미국 장기간 고금리. 미국은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상적이라면 내년에 쭉 내려갈 건데 지금 유가가 뛰고 있죠. 전쟁 때문에. 물가 쉽게 안 잡히죠. 집값, 미국도 집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이 3가지 요인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심각한 이유 6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이제 국내 경제 중심으로 경제 파산. 이자가 폭증하면서 돈은 부족해요. 이자 지출 2년 동안에 무려 52%. 엄청나게 늘어났죠.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세계 1위에서 3위 지금 돌려막기 중이에요. 여러분들 가계나 기업이 빚을 돌려막기 한다면 이해가지만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정부도. 가계소득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득은
자, 마이너스 3.9%인데 지출은 플러스 8.3. 이러니 체감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소매 판매 최대 감소. 자, 소매 판매 지수 마이너스 5.2%. 즉 소상공인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뭐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팔리지를 않아요. 자영업 연체 7조입니다. 무려. 폐업만 8만 건이고요. 좀비 기업도 3,900건에 해당돼요. 엄청나죠, 진짜. 자, 그러면 건물주, 임대 수익. 지금 건물주면 그럼 배가 부르지는 거 아니냐? 자, 임대 수익 꽤 괜찮은 거 아니냐? 천만에요.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완전 무너지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강남을 포함해서 수익률이 0%됩니다.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이에요. 대부분 건물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 또는 뭐 상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빚을 많이 내요. 거의 빚을 왕창 내고 대신에 월세가 더 세니까 월세로 인해서 차익을 거두는 건데 웬걸 이건 공실 생기고 빚이 워낙 급증해 가지고 이자율이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수익률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0%대예요. 겉만 번지를 하지 사실 속은 멍들었죠.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말만 수익형이지 실질적으로는 건물값이 뛰니까 그 연예인들처럼 차익 빨아보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6가지 어때요? 구체적으로 알아봐도 진짜 경제가 파산 수준이죠.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3가지 시나리오 한번 별표를 치고 알아봅시다. 자, 28 전쟁, 역대급 글로벌 경제위기, 벌써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오늘 주가가 대폭락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우나 나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엄청 낮거든요, 주가가. 뭐 대만 가권 지수에 비해서도 또는 니케이 지수, 일본 같은 아시아권에 일본, 대만하고 비교해도 그 나라들이 고점에 거의 가깝다면 우리나라는 이 상태예요. 여기서도 떨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외국인 놈들 맨날 팔아제끼고 지금 계속 팔아제끼잖아요, 외국인들. 자, 먼저 전쟁 상황.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침투 공격해가지고 민간인들 무차별하게 죽였죠. 레바논, 헤즈볼라도 역시 같이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으로 포격을 미친 듯이 쏴대서 지금은 이제 사상자가 거의 한 4, 5천 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많았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이 더 늘어나는 형국. 자,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지상전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주민들 대피하라고 하고 있고 이란은 경고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를 건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3가지 시나리오 볼까요? 자, 먼저 시나리오 1. 저는 시나리오 1 확률이 아직도 많다고 봐요. 어차피 이해 타산에서 얽혀져 있는 전 세계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자, 28 전쟁 국지전으로 마감하면요, 다시 폭락했던 주가도 폭등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유가도 제자리로 가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확률은 제일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시나리오 2, 여기도 괜찮아요. 28 전쟁에 지금 언급했던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주변국하고 국지전으로 일부 확산되는 것까지는 무난합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 3이 무서워요. 미국과 서방이 끼어든 상태에서 이란이 시아파라든가, 자, 이 이란이 가세하면서 아랍 연맹체하고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이제. 왜? 석유 파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5차 중동전쟁. 확전시 예상 경제. 자, 시나리오 1. 국지전 유가와 물가 소폭 영향만 받고 별로. 시나리오 2. 주변국으로 확산됐을 경우 장기화되면 유가가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끝나게 되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시나리오 3가 문제입니다. 미국, 이란이 참전해버리면요, 그 자체로 유가가 150달러. 이건 누가 이제 못 버티는 나라는 경제위기 터지는 거죠. 자, 4가지 가뜩이나 지금 비싸요. 집값 상승이 시간이 걸린다.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집값 연동을 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도 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장기화되게 되면 이번 전쟁이 계속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되면 집값
위험할 수도 있죠. 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달러, 고물가. 한국 소비자 물가 2.3에서 3.7이고 미국은 3.0에서 3.7. 자, 이번에 3.7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은 3.7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3.0 저점보다는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 원인, 자, 유가가 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도 있었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특히 해외의 불확실성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전망, 연말까지 하락 추세, 고유가가 변수입니다. 이 유가가 앞으로는 키포인트예요. 자,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11월 달에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할까? 아니면 고금리만 유지할까? 자, 모기지가 벌써 8%, 한국 금리 변동 요인. 자, 미국 금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전쟁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어요. 대출금리 4에서 7%예요. 우리나라도 아직 상당히 올라왔죠. 평균 5%. 집값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고유가 볼까요? 배럴당 100달러 돌파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현재 8, 90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원인 러시아 사우디가 감소한 마침내 2.8 전쟁.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고유가, 이것은 고물가로 가고, 고물가는 고금리,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고달러, 달러도 지금 고점에서 계속 놀고 있죠. 1달러 1353원, 전고점 1450까지 위협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머지 상황이 악화되면 달러 그냥 고공행진합니다. 원인 경제 불안, 한미 금리차, 전쟁, 물가와 금리 안정되면 달러가 하락세에 가겠죠.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 이제 우리나라하고 연동을 띠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집값이 올라가는데 유럽의 일부 국가와 몇몇 나라들은 집값이 거꾸로 떨어지는 양상. 자, 볼까요? 먼저 집값 상승 국가, 이게 중요해요. 왼쪽이. 자,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여기에 뉴질랜드가 원래 동조안인데 뉴질랜드만 지금 이탈했어요. 자, 지금 미국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택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내년에도 뛸 전망 2.5% 올라갈 것으로 예상. 캐나다 주택 부족합니다. 4.7% 상승. 자, 호주 금리 인하 4.3% 많이 뛰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비슷한 2.5% 상승. 그런데 미국은 지금 뒤늦게 폭증하고 있어서. 자, 근데 집값 하락 국가들도 볼까요? 영국, 독일, 뉴질랜드, 중국. 자, 영국 고금리 4.3%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독일 경제 침체 때문에 독일이 지금 경제가 만신창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꼭지 찍고 있으면 자, 서방 국가들의 주식이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알겠죠. 조심해야 돼요. 유럽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 4.5. 앞으로 다우, 나스닥, 유럽 국가들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품이 심하지 않는데 그 나라들은 미친 듯이 심해요. 특히 일본하고 대만도 심합니다. 자, 뉴질랜드 재고량 3% 하락. 중국 거품 공급 20% 하락. 중국 진짜 많이 빠졌죠. 20%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중국을 닮아가지 않고 자, 이 서방 선진국을 닮아갑니다. 부동산 사이클 VWL자. 자, 이제 거의 V자로 굳어지나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올라갔을 때 86년부터 90년까지 엄청나게 뛰었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7, 8년까지 엄청나게 뛰었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엄청나게 뛰었고, 지금 이 뛸 때마다 폭등하지 않아요? 조금 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에 2배 이상, 3배 이상 뛴다고 봐야 돼요. 집값. 그래서 무주택으로 장기간 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도 여기서는 뭐 일본발 IMF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한 5, 6년 빠졌죠. 이번에는 이제 또 봐야 하고, 이렇게 하락도 신도시하고 경제위기가 맞물리니까 이렇게 올해 하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2기 신도시는 미국발, 1기 신도시는 일본발하고 IMF. 자, 이게 만나게 되면 많이 떨어져요. 하락도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올라갈 때는 4배 뛰고, 떨어질 때는 반토막, 이게 2배 뛴다, 2배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A, B, C 볼까요? 자, 일단 A 보세요. 현재 모습은 A로 거의 굳어지다시피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는 폭등 안 해도 이제 V자 반등한 다음에 완만하게 올라가는. B 보세요. B는 대략 한 20점 해가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W자, 딱 W자 모양이죠.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폭락론자들이 B나 C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C.
C는 A처럼 V자 반등한 상태에서 쭉 횡보하다가 장기간 20한 7, 8년 후에나 올라간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게 계속 A를 강조했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크다. B, C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폭락을 기다리는 분들은 이제 B 또는 C.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B, C가 따라잡고 있어요. A의 전망을.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경제 위기에 비스름하게 가게 되면 B, C처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예상하듯이 큰 문제가 없다면 A처럼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자, 경제 최대 변수. 외국인, 주식 매도 퍼레이드. 한은, 최대 고민은 국제유가, 가계부채. 이 한은이 리스크 1, 2, 3, 4 등 뽑은 거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국제유가가 가장 큰 변수. 가계부채가 두 번째 변수. 미국 통화정책 두 번째 변수. 공동 2등이죠. 기타, 소비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원달러 환율 뭐 등등등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전쟁이 확산되면 1위로 치고 올라가겠죠. 자, 28 확전 공포. 국내의 금융시장 흔들. 여기 보면 개인은 이만큼 샀어요. 9월 19일부터 10월 13일 약 한 달 동안 기관 1조 800억을 팔아먹었고, 외국인 2조 4,900억을 제꼈습니다. 주가 매매가 변동률과 서울 아파트 매매, 여기 보시면 이게 0이에요. 여기가 0. 0인데 되게 위에서 놀죠. 5월 달부터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진다. 이번엔 조금 하락폭이 약간 크기는 하네요. 그지만 아직도 플러스입니다.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가느냐, 거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그재그 내려가더라도 지그재그 내려가는데, 자,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스라엘 거기 전쟁과 유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금리는 그 두 가지가 사라지면 결국 내년에 고금리 유지하더라도 내려갈 거고, 자, 전쟁이 확산되거나 아니면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전세,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전세는. 자, 매매는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죠. 정부가 이 집값 하락을 온몸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 얼마 전만 해도 경제 위기 가능성을 10% 이하로 낮게 전망했습니다. 2.28 전쟁이 확전으로 치닫고 유가가 폭등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